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2월 1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G20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G20 정상회의에서 사실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무역 협상이 얼마나 이뤄질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무역 협상이 진행됐다기보다는 내년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가 되었고요. 90일 동안 유예하는 동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증시 일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무역 협상 어느 정도 진척되자마자 또 부정적인 뉴스 들려왔습니다. 자, 화웨이 CFO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캐나다 내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자, 이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을 바로 압박을 시작했다, 무역 압박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무역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밀려나기 시작했고요. 자, 여기에 미국의 장단기 채권의 금리가 거의 역전에 근접했습니다. 역전이 된 것은 아니고 단기 채권의 금리와 장기 채권의 금리가 비슷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흘렀을 때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의 금리에 비해서 지금 높아야 되는데, 이거 두 개의 금리가 비슷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단기채 만기와 장기채 만기의 금리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말인 즉슨 미국의 경기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당장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죠. 이제 몇 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는 더 이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고 오히려 내릴 수도 있다라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장단기 채권 금리가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증시 더욱더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에 또 움직이는 섹터 중에 남북 경협주 상당히 강한데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연내에 원래 이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방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월 한 셋째 주경에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방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남북 철도가 요게 유엔 제재에 예외 인정을 받았죠. 예외 인정 받으면서 연내 착공 가능성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도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10월 달부터 해서 국제 유가 계속해서 급락을 했는데, 오펙 국가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 감산에 대해 비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나 다른 나라, 리비아, 요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란 등등 해서 조금 합의를 더 거쳐야 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단 오펙에서 어느 정도 비공식 합의가 나온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급락하던 국제 유가 지난주, 이번주 약간 안정세 찾으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WTI 같은 경우 이제 50달러대 지지받으면서 한 이번 주 3% 정도 오르면서 52달러대 들어갔고요. 자, 원달러 환율 이번 주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120원 아래죠. 1119.8원에 원달러 환율 마감했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 한번 볼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모두 좋지 못했죠. 자, 조금 오른 듯 했더니, 목요일날 급락을 일단 맞았고요. 자, 코스피 1%, 코스닥 한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목요일 하루만 코스닥 한 3% 이상 급락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장 나왔는데, 일단은 그래도 주요 지지선들, 아직까지는 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여력은 있어 보인다. 그건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5일날 휴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휴장을 해서 무슨 일이었을까 싶었는데, 얼마 전 타계한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죠. 바로 오바마 바로 전 대통령이 아니고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하루 동안 휴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갈만한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어려운 가운데 특정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이는데 그나마 남북 경협주, 남북 경협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 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자, 뉴스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발표됨에 따라서 최근에 정치 테마주도 움직임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선도 많이 남았는데 정치 테마주 벌써 움직이고 있고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이슈가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치 테마 이슈는 좀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런 것 좀 투자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로 먼저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제가 앞서 아직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얘기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박스권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2050에서 2100선 정도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자, 고점으로 보면 이번에도 2100선 또 올라가서 좀 지지를 받나 했다가 결국에 다시 한번 또 깨고 내려왔는데요. 자, 그래도 여기 몇 차례 지지를 받았던 2040대 중반 정도 되네요. 요 정도 지지 라인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것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주요 지지선을 밑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계속 2100선 드나들면서 좀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좀 여의치 않아 보이죠. 사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은 보이지 않고 글로벌 악재들만 좀 가득하고요. 내수 경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증시가 막 강한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만 최근 작은 박스권 한 2050, 2000대 중반에서 2100 좀 상단 2100 약간 넘는 2110에서 20 정도 요 정도 박스권 그리면서 당분간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뭐 매번 말씀드리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700선이죠. 네, 700선을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움직이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을 살짝씩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번 주에 조금 밀렸습니다만 자,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추가 하락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만 결국 700선 계속 넘나들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코스피 2100 그 다음에 코스닥 700 네, 요거를 좀 돌파한 후에 안착을 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네,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텐데 좀 이거 한번 돌파하고 나서 한 일주일을 못 가네요. 돌파 후에 또 뭐 글로벌 미국 증시 또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밀려나고 또 다시 좀 상승하고 올라갔다가 또 한번 깨지고 내려오고 자, 이런 움직임 반복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한 상승 여력은 없습니다만 저희 지금 주가 많이 내려오면서 사실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12월 FOMC가 이제 좀 있으면 열리게 되는데 FOMC에서 또 미국이 금리 인상하겠죠. 미국 금리 인상하면 또 어떤 시장에 충격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서 좀 한 가지 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돌아오는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13일이죠. 13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앞두고 상당한 변동성 장세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시 당분간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강한 상승은 어렵고 좀 더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호재가 나올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뭐 마땅한 것이 별로 생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 염두에 두시고 좀 짧게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괜찮을 것 같고 최근 그래도 괜찮은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저는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계속 뭐 화해 무드에 의한 상승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도 전기차나 뭐 바이오 향후 좀 유망한 섹터들 있죠. 5G 쪽도 마찬가지고요. 또 폴더블 폰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겠지만 좀 유망한 섹터들 이렇게 지수 눌릴 때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매매하면서 짧게 대응하시면 그래도 소폭이나마 수익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려운 장세, 뭐 이번 주 또 급락장 한번 나오면서 상당히 피곤한 일주일이었는데요. 다음 주도 만기일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FOMC 등등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뭐 연말까지는 뭐 보통 산타 랠리라고 하지만 올 연말은 그렇게 산타 랠리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매매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방송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